58쪽 이야기 좀 합시다. 첫째 달에 우주 생성 이야기하면서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했던 이야기는 주기율표죠. 주기율표 하고. 안녕. 누구지? 누구이가? 이름이? 선생님이 뭐가 온 거야? 시험 먹기. 바꿨어 아예 여기로? 아니. 친구야 둘이? 조승은? 그죠? 58쪽 캐스팅이네. 우리 그 화학결합까지 저번 주에 이야기했고 오늘은 그런 식으로 원소들의 특징이 있고 그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어떤 식으로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 실제로. 네. 먼저 원소의 분포부터 이야기. 언제부터? 우리 첫 시간에 우주 이야기했는데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는요 수소였어요. 그다음에 헬륨이죠. 수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헬륨이죠. 자, 일단 그럼 우리 우주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떠한가 이야기해볼까요? 지구에는요 철이 제일 많아요. F이죠. 그다음 산소, 그다음 규소 순으로. 다음 그 지구 중에서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지구의 층상 구조 이야기했죠. 가장 안쪽에 내핵, 외핵, 멘틀 있고 우리 밟고 있는 이 땅은 뭐라 그래요? 지각이라고 하죠. 그 껍데기 같은 존재다. 지각에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규소예요. 산소랑 규소 순으로 갑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 지구에는 철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지가 껍데기에는 그 철이 별로 없나 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이거 첫 시간에 하려고. 그렇지, 첫 시간에 그 이야기였잖아. 무거운 원소는 안쪽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가 가장 바깥쪽 껍질이니까, 철이 많이 없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럼 그 지각에 살고 있는 우리 생명체도 한번 보자. 생명체. 생명체는요, 산소가 제일 많아요. 이걸 어떻게 아나요?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이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생명체 안에 있는 물질 중에. 우리 몸 안에 뭐가 제일 많죠? 어? 산소가 제일 많아요. 물질로 이야기해요. 물이 제일 많죠. 맞아? 물이 제일 많으니까 H 아니면 O가 제일 많겠죠. 근데 이 분포는 사실 질량비를 이야기하는 게 질량비. 근데 수소가 제일 많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개수로 따지면 수소 원자가 제일 많은데, 수소는 너무 가벼워. 수소는 몇 번 원자예요? 1번 원자잖아요. 원자량이 1밖에 안 되고, 산소는 16이거든요. 산소가 제일 많아. 그럼 그 다음 수소인가요? 아니에요. 그 다음 탄소예요.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메인이 되는 파트는 바로 지각하고 생명체 여기에요. 네, 우리랑 제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요, 일단. 그럼 그 중에서 중요한 원소는 뭐냐? 둘 다 산소가 제일 많으니까 산소가 제일 중요하겠나요? 아니고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규소랑 탄소예요. 우리는 규소 SI하고 탄소 C에 가장 초점을 둬야 됩니다. 제가 왜 굳이 SI랑 C를 이야기할까 생각을 해볼까? 그럼 SI랑 C, 규소와 탄소의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저번에 앞에 지금 소로 끝나요 이러고 있던데 저번에 배운 주기율표 기준으로 이야기해볼까? 규소는 몇 쪽이죠? 어, 몇 쪽이에요? 17쪽이에요? 소헬리 분탄질성 해가지고 쭉 세볼래? 셀 수 있어야 되더라. 맨날 내가 세주면 못 외워. 10, 몇 쪽이었어요? 18쪽이에요. 아닌데, 18쪽. 14쪽입니다. 네? 규소 넘버가 14거든요. 전자 배치해볼까요? 전자 배치 옥텟 규칙 따르면 숫자 뭐였어? 2, 8, 4죠. 14개 배치해. 손이 안 배웠냐? 또 배우잖아.
288 이렇게 배치되죠? 옥텟 규칙 따르면. 그래서 얘는 14번이기 때문에 2개, 8개, 4개네요. 마지막 껍질에 4개 있으면 몇 쪽이에요? 14쪽이죠. 탄손 6번이거든요. 배치해볼까요? 2, 4. 아, 둘 다 몇 쪽? 둘 다 14쪽이구나. 근데 이 14쪽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14쪽은 다양한 결합을 형성시킬 수가 있어요. 다양한 결합이 형성되니까 다양한 물질이 생성될 수가 있다. 다양한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을 생성할 수가 있다. 그죠? 아, 그럼 규소랑 산소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자, 다양한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가볍게 이야기해볼게. 규소 볼까요? 규소 SI. 14족이죠. 원자들은 전자를 몇 개 갖는 걸 선호해? 1주기를 제외하고는? 몇 개? 옥텟 규칙? 10개. 그죠? 자, 근데 규소는 14종이니까 4개 있죠? 그럼 몇 개가 필요하죠? 꽉 채우려면? 4개만 있으면 되지. 선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으면 돼. 공유결합을 단일결합을 4번 해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규소 기준으로 이중결합 2개 할 수도 있죠. 혹은 규소 기준으로 3중결합 하나에 단일결합 하나일 수도 있어. 인자 잠깐 들어봐. 아,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생성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 17쪽이라고 해볼까? 대표적인 거 CN 있죠? 17쪽은 전자가 몇 개 필요하죠? 하나의 문좀 꽉 닫아주고. 이렇게요. 17쪽은 전자가 몇 개 필요해? 아니, 끝에 7개 있으니까 8개 채우려면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선이 하나만 있을 수밖에 없네. 이거 말고 다른 이 형태가 취해질 수 있나요? 이것처럼? 아니다라는 거예요. 14족은 이 선이 4개나 되니까, 결합선이 4개나 되니까 그걸 어디에 배치하냐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는데 17족은 선택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족들이 훨씬 더 다양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할 텐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14족들의 도움 덕분이다. 그럼 하나씩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각의 구성 볼까요? 지각의 지각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덩어리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멘트로 쌓아올린 건물 말고요. 그냥 맨땅이죠. 흙 같은 거. 자, 근데 지각이 제일 많은 원소가 산소랑 규소라고 했잖아.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 뭐가 더? 규소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 지각에 있는 이런 돌덩이들을 광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광물들은 규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그 광물의 이름을 뭐로 짓냐면 규산 염 광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지각은 규산염 광물로 구성이 돼요. 이게 광물이라는 표현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 그러면 광산 가서 캐는 건가요? 아니, 그냥 광물들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모든 게 다 광물들이에요. 오케이? 바닥에 있는 돌덩어리, 모래 이런 것들 다 광물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네요. 땅덩어리를 걷고 있으면 맨발로 땅을 걸으면 전기가 막 통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 그쵸? 그럼 무슨 뜻이야? 전기적으로 뭘 띈다는 거야? 어떤 성질이다? 전도성을 안 쓴다. 전도성을 안 띄니까 뭐 해야 돼? 전체 전하를 가지면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 애는 안 흐르니까 전기적으로 어떤 상태야? 전하가 없는 걸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어? 중성이라고 하잖아. 중성. 애는 중성입니다. 당연히 중성이에요. 자연 상태에 있는 물질 대부분은 다 중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 규산염 광물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볼까요? 이 규산염 광물은 규산염 4년체라고 하는 친구와 여기에다가 양이온이 붙어서 형성이 돼요. 양이온이 와서 붙습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챘는데 합치면 중성이래. 근데 그 뒤에 붙는 놈은 양이온이래요. 그럼 앞에 놈은 뭘까? 음이온의 형태를 띄어야겠죠. 음전하를 띄어야겠죠.
오케이? 아, 그래서 주사념 사면체는 또 음전하래. 광물은 중성인데 사면체는 음전하래.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낚아먹기 좋겠죠. 광물하고 사면체 이름 비슷하니까 광물은 중성, 사면체는 음전하 이렇게 해서 따로 공부를 해주셔야겠네요. 자, 사면체 생긴 거 한번 볼게요. 규사님 사면체 가운데 규소 있고요. 산소가 각각 하나씩만 달려있어요. 산소가 각각 하나씩만 달려있는 선이 4개가 있죠. 자, 근데 음전화 띈다 했잖아요. 이게 한 덩어리고요. 이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4-의 음전화를 띠고 있습니다. 아, 4-까지는 사실 모르셔도 괜찮아. 그냥 음전화 띈다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양이온이 와서 붙는데요. 양이온이라고 하니까 뭐 알루미늄 3+짜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Mg2+라고 하는 마그네슘 양이, 혹은 뭐 CA2+라고 하는 칼슘 양이온 이런 게 와서 쭉 붙을 수 있겠지? 그래? 양이온들 종류는 다양하니까. 어떤 양이온이 와서 붙냐에 따라서 어떤 광물이 되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네. 그래서 뭐 우리 보석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보석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어떤 애들도 있냐면 규산염 사면체에 알루미늄 붙은 애들이 있어. 응, 이거 알루미늄이 비싼가요? 아니요. 이게 비쌀까? 깜덩어리 흔한 건데, 그지?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예쁘게 만들어지면 그걸 보석이라고. 뭐 에메랄드, 루비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양이온이 와서 끼냐의 차이. 아, 예외가 있긴 한데 우리 장석이라고 하는 친구는 주사년 4년체로만 구성이 됩니다. 네, 이거로만 구성이 됩니다. 주사년 4년체로만 구성이 됩니다. 아, 양이온이 와서 붙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깊게 하면 너무 어려워서 예외도 있구나. 보통 양이온이 붙어서 형성이 되지만 장석은 예외가 있나요? 자, 그럼 우리 규사형 광물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규사형 4년체.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하게 얘들아. 4년체잖아요. 가져왔는데. 이게 4년체인가요? 이게 그 평면같이 생겼지. 근데 이제 내가 여기다 입체로 그릴 순 없잖아. 실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 꼭지점이 4개가 있죠. 이 꼭지점 4개에 산소가 박혀 있다고 생각하면 산소 4개잖아요. 그럼 규소는 딱 정중앙에 있어. 내가 나타내 줄 수는 없겠죠. 큐브 딱 정중앙에 규소가 있고 이걸 기준으로 산소들이 이렇게 결합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4면체 모델이야. 뭔지 알겠어? 그리고 규산이면 4년치로만 구성해. 두산 4면체로만 구성이 돼요. 방송이라고 소리. 장석, 아, 장석이에요, 장석. 중간에 저 규소 같은 응? 저는 좀 뭐가? 중간에 규소가 있다. 네, 중간에 무슨 딱 중앙. 어렸을 때 이 큐브를 한번 꼭 맞춰보고 싶어서 그걸 다 뗐다 보지. 군의 시표를 저기 스티커를 빼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맞춰보고 싶은 공지를 모르니까 안 되더라고. 이걸 수업 많이 보기 좀 쉬었을 때 안에. 첫 번째로 우리 규산 3연체 중에 독립형 구조가 있어요. 좀 크게 표로 만들 거거든요.
여기는 아닌데. 계속키고 수업하니까 크게 펴로 만들게. 독립형 구조. 좀 말했어. 먼저 구조 봅시다. 구조. 독립형이라고 하니까 하나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규산염 사면체가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주소만 제가 색깔에서 좀 표시할게요. SI. SI 기준으로 여기 O. 여기 O. 여기 O. 여기 O. 이렇게 달려있다. 이게 독립형 구조예요. 하나 있다. 독립형. 규산염 사면체 하나 있다. 양이은은 표시 안 할게요. 우리 두 번째로 단사슬 구조가 있어요. 단사슬 구조. 단사슬이라고 하니까 사슬은 뭔가 길게 쭉 늘어섰잖아요. 그죠? 근데 단사슬이래. 하나래요. 하나. 단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슬 하나가 길게 쭉 늘어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늘어선 건데요? 이게 아래로 쭉 연결이 됐다고. 그려볼까요? SI 기준으로 여기 O, 여기 O, 여기 O, 여기 O인데 이 밑에 규산염 삼연체가 하나 더 온다고 그래요. 여기도 쭉 밑에 또 붙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럼 이게 쭉 늘어설 거 아닙니까? 알죠? 단사슬 구조가 항상. 다음 세 번째, 복사슬 구조예요, 복사슬. 복사슬이니까 사슬이 두 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밑에 쭉 그리는 거야, 계속. 근데 우리가 무한대로 그릴 수 없으니까 제가 점선으로 처리해 놓은 겁니다. 알겠죠? 자, 복사슬 구조 한번 볼까요? 자, 얘는 먼저 단사슬을 그려주세요. 단사슬부터 그려볼게요. 이게 단사슬이지? 그치? 근데 이게 옆으로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옆으로 SI, SI, 5, 5, 5. 이거 밑에 보이고 쭉 아래로 또 내려가. 그러니까 이거 옆에 가장자리만 빼면 사다리처럼 생겨. 뭔지 알겠어요? 밑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 무슨 구조냐면 탄상 구조예요. 우리 이 주소만 어떤 색깔 점으로 하나 표시를 해봤는데 여기 주소 하나만 볼까요? 마치 점이죠. 점 하나가 있는 거잖아. 그치? 단사슬은 직선이잖아. 아래로 쭉 내려올 거 아니야. 복사슬은 직선이 두 개 있는 형태예요. 오케이? 어쨌든 지금 점, 그 다음 선으로 왔단 말이야. 그 다음 뭐예요? 점선? 면이죠. 여기 면이 올 거 아니야. 맞아? 복사슬이 지금 이렇게 아래로만 열려 있잖아.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도 쭉 연결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마치 하나의 판 모양이 되겠지. 더 이상 사다리가 아닐 거 아니야. 테니스는 못 만들게? 그래서 현상 구조는 여기 어? 이 주소. 산소, 산소. 주소. 주소. 소나타. 소나타도 처음에 한 번씩은 다 그리세요. 저도 그리니까. 오른쪽, 오른쪽. 탄산. 그렇지. 이제 면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는데? 3차원이 나오면 되죠. 3차원 구조는 망상 구조라고 합니다. 망상 구조. 그래서
형태는 망상 구조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이런 삼면체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정육면체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입체 모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입체 중에 제일 익숙한 게 이런 정육면체겠죠. 실제로 막 딱 정육면체처럼 예쁘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냥 입체라는 겁니다. 입체. 오케이? 그냥 이 판상 구조를 이게 하나의 판상 구조일 거 아니에요? 면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덮어놨다고 해요. 이렇게 계속 쌓아. 나는 계속 쌓아. 그죠? 그럼 이런 정육면체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모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만 덤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가 중간중간에 주소들이 박혀있다. 여기는 입체적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사고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 할까 해요. 적고 있구나. 독립형 구조를 구성하는 광물들 이야기 좀 먼저 할게요. 실제 광물에는 뭐가 있을까? 독립형 구조는 암람석이라고 합니다. 얘는 휘석, 얘는 각섬석, 복사선은 각섬석, 판상은 흙은목, 망상 구조가 석영 혹은 장석이라고 하는 징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면은 암기 시킬 거예요. 시험 기간 되면 광물 암기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지. 시험 기간 되면. 지금은 막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좀 빠르게 외우는 법을 같이 이야기할까요? 흔하게 맨 앞 글자 따면 되죠. 감희, 각, 흑, 석 이렇게. 감정수 석영, 장석, 감희, 각, 흑, 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서연이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너 내가 말하면 감히 각석 이러니까 감히 각석 목이 내가지고 어? 서술 구조에도 뭐예요? 삼석 삼석이 감히 각흑석 해서 외우시면 흑은모 네 흑은 말 그대로 까매요 까맣고 되게 뭐 이거 무슨 모양이라 그래 이렇게 생긴 모양 뭐라 그래? 정 18면체인가 그게? 예쁜 그 기다란 고성 모양 있잖아요. 자, 그다음 우리 이 광물들을 제가 이제 망치로 좀 두들겨 가지고 이 망치로 때렸을 때 어떤 특징이 나오는지 좀 이야기해 볼게. 먼저 독립형 구조 볼까요? 독립형 구조는 이 원자가 SI 중심으로 O가 4개이잖아요. 총 5개죠. 5개의 원자가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지. 이 원자는 엄청나게 작다고 했잖아. 저번 주에 원자를 만약 동전만한 크기로 확대한 후에 동전을 같은 비율로 확대하면 지구만해진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작다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관람석이 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눈에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건 독립형 구조로 형성은 되지만 이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좀 이상해진다? 뭐가 이상해지냐면 주먹이 독립형 구조라고 해볼게요. 독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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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형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쭉 연결해 볼까요? 그럼 결국엔 무슨 구조가 돼? 결국에는 망상 구조가 되겠지. 근데 차이점이 있어. 무슨 차이가 있냐면 독립형 구조가 여러 개 있는 것은 독립형 구조 하나와 나머지 하나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게 다 붙어 있잖아요. 결합이 있잖아. 본드로 붙여놓은 상태. 상황 알겠어요? 삼면체가 하나 있고 그 옆에 하나 있는데 그 둘을 연결을 안 해놓은 거야. 얘는 삼면체 하나 있고 옆에 삼면체 하나 또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 끈끈하게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상황 알겠나요? 자, 그럼 어쨌든 그럼 독립형 구조 덩어리를 제가 망치로 팍 하고 쳐볼게요. 삼면체 하나 툭 날아가고 삼면체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이렇게 되겠죠. 사방향으로 팍 하고 깨져버릴 거예요. 얘는 깨지는 특징을 가져요.
근데 단사슬부터 내용이 달라진다. 나한테 기다란 물체가 없으니까 이게 단사슬이라고 해볼게. 단사슬 하나. 그죠? 여기 단사슬 하나 또 있을 거 아니야. 실제로 훨씬 길면 좋을 텐데 젓가락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 단사슬 하나가 또 이렇게 있- 봐봐 얘들아. 얘네는 세로로는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가로와 가로 사이에 결합이 있나요? 없다는 거죠. 여기 독립형 하나, 단사슬 하나, 여기 옆에 단사슬 하나 또 있을 테니까. 거기다가 망치질을 해볼까? 그럼 얘네는 산산조각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이 쩍 하고 갈라지겠지. 상황이 돼? 그래서 얘는 깨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갈라졌다고 하면 쪼개졌다고 얘기해. 쪼개져. 얘는 쪼개집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 복사슬도 할 거예요. 복사슬도 당연히 쪼개지겠죠. 근데 이게 취약한 면이 홀로 좀 취약한 면이 있다면 쪼개지는 특성을 가져. 왜? 복사슬도 결국 요렇게 생긴 친구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친구 하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다 누가 손가락 좀 더 붙여주면 좋을 텐데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가 한 세트, 이렇게가 한 세트. 망치질하면 이 둘은 떨어져 나가겠죠. 근데 이렇게 면으로 쫙 하고 찢어질 거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판상도 볼까요? 판상. 판상도 봐봐. 판상도 이게 하나의 판상인데 그 밑에 또 다른 판상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도 있고. 결국 이게 쭉 쌓일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럼 망상 아닌가요? 망상은 이 면하고 이 면하고 강력 접착제를 붙여놔야 돼. 항상 그냥 이걸 뭔지 안 붙여놓고 이렇게 쌓아놓는 거야. 망치로 탕 쳐볼까요? 한 면이 어떻게 돼? 쩍 하고 떨어지겠죠. 여기도 쩍 하고 떨어지고 여기도 쩍 하고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뭐예요? 깨지는 게 아니고 깨지는 그럼 망상은 어떤 모델이냐면 망상은 이 여러 개의 면이 다 한 번에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겠죠, 이제. 접착제로 다 발라놨다고요. 그럼 여기 망치로 때렸을 때 쪼개지는 부분이 있을까? 없죠. 그냥 전 방향으로 다 깨져나가겠죠. 특별히 취약한 면이 없으니까요. 망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얘는 깨진다고 이야기해요. 쪼쪼쪼 깨 해가지고 외우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걸 정리만 쭉 해놓자.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되는데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규소 대 산소. 그럼 규소 하나에 산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나요? 4개. 4개 있죠. 1대 4죠. 하면 되죠. 안구 건강하잖아요. 세보면 되지. 이거 세볼까? 단사도. 근데 단사를 제가 끝까지 안 그렸어. 끝까지 못 그리지. 도저히 무한대로 그릴 수 없잖아. 봐봐. 잘 봐, 얘들아. 여기서 약속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약속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중간에 낀 이 산소예요. 이 산소. 이 산소가 위에 놓은 건지 아래 놓은 건지 약속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이 위에 볼래요, 여기? 그럼 이 산소는 밑에 규소 거예요. 승아, 이 산소는 밑에 규소 거야. 여기 1번 규소라고 해볼게요. 맨 위에 산소는 1번 규소 거야. 그럼 여기 산소는 2번 규소 거죠. 여기 산소는 몇 번 규소 거야? 밑에 있는 3번 규소 거지. 안 그려놨지만. 알겠니? 그럼 우리는 개수를 셀 때 딱 규소 여기까지만 셀 거거든요. 그럼 봐봐. 규소 2개의 산소 몇 개예요? 6개죠. 2대 6이네? 몇 대 몇이야? 1대 3. 복사수는 어떻게 쓰나요? 여러분 못 셉니다. 제가 빼놨어요. 4대 7에 한상은 2대 5. 망상은 1대 2. 비율 안 해오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한 내용들 단 하나도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 다 외워야 될 건 어디냐면 여기야. 규산염 광물, 그 다음 규산염 산화제. 제가 왜 외워도 안 외워도 되냐고 하냐면 쉽게 정리해 주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물론 시험 기간에 외워야 돼요.
자, 복잡해질수록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잡해질수록, 즉 독립형에서 망상이 될수록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자, 첫 번째 방금 한 거예요. Si 대 O에서 산소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소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 산소의 비율? 1대 4였고요. 뒤가 산소잖아. 1대 3이고 4대 11, 2대 5, 1대 2네.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지지. 이거 당연한 이야기다. 왜냐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이 산소를 같이 써요. 여기도 이 산소를 같이 써. 그래서 같이 쓰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양이 적다라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돼요. 공유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산소에 필요한 산소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혼자 산다고 해볼게요. 지금 혼자 사는데 저 혼자 살면 집에 샴푸가 몇 개가 필요할까? 하나가 필요하겠지. 뭘 몇 개가 필요해, 그지? 자, 근데 철수도 생일 룸메이트로 들여왔어요. 철수를. 철수랑 나랑 사는데 샴푸가 몇 개 필요할까? 네? 2개일 수도 있고 3개이랑 많이는 안 쓴다고 해볼게요. 함께 쓰면 되니까 몇 개면 돼? 하나여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산소를 실제로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떨어진다고요. 필요한 산소의 비율. 오케이? 근데 잘 봐. 여기서 애들이 정신이 반쯤 나가. 잘 봐. 두 번째는 바로 공유하는 산소의 수예요. 공유하는 산소의 수. 그냥 산소가 아니고 앞에 말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공유하는 산소예요. 공유하는 산소. 함께 쓰는 산소입니다. 제가 혼자 쓸 때 혼자 살 때 함께 쓰는 샴푸가 있을까요? 없을 거 아니야. 애도 봐봐. 여기 있는 산소기 다른 주소랑 같이 사용하나요? 아니죠. 지 혼자 쓰죠. 즉 공유하는 산소는 몇 개예요? 0개지. 여기는 몇 개야? 그림 기준으로만 이야기죠. 공유하는 거 하나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네. 물론 실제로 좁으니까 더 많겠죠. 여기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지겠죠. 공유하는 산소의 숫자는 어떻게 돼? 증가한다가 포인트가 되겠네. 딱 낚아먹기 좋겠죠, 여러분. 증가합니다. 네, 복잡해질수록 말 그대로 산소를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자, 3번. 여러분, 결합이 있으면 결합은 마치 본드 같은 거예요. 실제로 영어로도 에너지 본드라고 하는데 본드에서 뜯기가 어때요? 뜯기가? 어렵죠? 어렵죠. 그럼 누가 제일 단단할까요? 본드가 망상. 제일 많은 망상. 망상이 제일 단단하겠죠. 물론 이 결합 숫자만으로 따지긴 좀 어려운데 망상이 제일 단단합니다. 즉 복잡해질수록 더 단단해져. 그러니까 풍화에 더 잘 견디게 되겠죠. 풍화에 잘 견디게. 풍화에 잘 견디게. 네, 우리 주변에 우리 모르긴 몰라도 걸어 다녀 보면 아스팔트 길밖에 안 돌아다니나 몰라나? 걸어 다니다 보면 우리 그냥 흙길 같은 데 보면 볼 수 있는 광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모래밖에 없는데 모래도 광물이에요. 그래서 제일 흔하게 보이는 게 모래죠. 그러니까 여러분 햇빛 쨍쨍할 때 운동장에 보면 모래 사이에 뭔가 반짝반짝하는 거 본 적 있어? 반짝반짝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석영들이거든요. 석영. 유리의 재료가 돼요. 샤시 재료가 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결국 석영 같은 거라는 거잖아. 석영 혹은 장석도 많이 보이거든요. 얘네가 왜 잘 보이냐라는 거야. 얘네는 풍화에 잘 견디니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긴 세월 버틸 수 있으니까. 네? 나머지는 파손되기 쉬우니까 잘 안 보이는 거지. 뭘. 알겠어? 어,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지각에 대한 이야기는 끝. 어, 그래서 절반 했네요. 절반. 생명체만 하면 되니까. 네. 눈 같은 것도 혹시 구조가 독립형이라던가. 눈이요? 네. 아니요, 눈은 이 주사형 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결정의 구조를 따지지만 그 삼연체나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물이기 때문에 결정 구조는 따질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생명체 구성 물질 봅시다.
지각하고 생명체만 한다고 했죠. 끝나는 뭐래? 아, 네, 약간의 말장난을 해서 미안한데. 양으로, 이렇게 보면 절반이지만 생명체가 훨씬 더 많아. 어, 끝나면 시간 딱 맞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체 구성되는 물질도 한번 봅시다. 다음은 첫 번째로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게 누구죠? 누가 제일 많아요? 물이 제일 많죠. 물 분자식 H, 손, O. 그죠? 자, 물이 많은 이유는 많이 필요하니까 많은 거겠지. 그렇게 진화해 왔겠죠. 쓸모없는데 많이 들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야. 네? 자, 이거 물의 특징을 보면 돼요. 물은 몸속에서 70%나 차지하고요.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면 얘는 비열이 높다. 비열은 어떤 물질 1kg에 온도를 1도씨에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열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온도 올릴 때 켜줘야 되는 불의 양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비열이 높다는 건 온도 올리려면 열을 엄청나게 가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우리 사람 같은 정원 동물들은 체온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담고 다녀야겠죠. 뭐 우리가 불 앞에다가 물을 한 통 끓이는 것과 옆에 철을 하나 달궈 볼까요?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지죠? 물과 철 중에? 물이 더 빨리 뜨거워지나요? 철이 훨씬 더 빨리 뜨거워져요. 불 앞에 갖다 대면. 그치? 그러면 철은 비열이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만약 우리 몸이 이제 철로 구성이 됐다면 햇볕이 내릴 쯤에 우리는 죽어야지 뭐 어떡해. 그죠? 그래서 물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잘 안 변해서 살아남지. 두 번째로 많은 친구는 단백질이에요. 자, 단백질 C, H, O, N, S 5가지의 원소로 구성이 됩니다. 네, 옛날에 20년 전에 학교 선생님이 생물 수업을 하시던 그때는 생물이었는데 생물 수업 하시던 선생님이 해준 말인데 되게 아파 보이는 사람이어서 건강하지 않은 되게 마른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신데 되게 말라가지고 딱 봐도 아파 보이는 그 피부도 되게 하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예, 자학계기를 하시면서 이걸 해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근육이 많은 사람이 그때 막 근육 많은 가수들이 막 많이 등장했었거든. 근데 G.O.D 알았죠? G.O.D에 막 저기 박준영 씨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시절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 되게 근육이 부럽잖아. 그 질투심에 그랬겠지. 난 근육이 촌스러워라고 이야기했어. 왜 그랬을까? 촌스. 단백질 근육이잖아요. 난 근육이 촌스러워. 실제로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있어? 촌스러워. 단백질은 근육을 주로 만드니까 촌스. S는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촌스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물론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알고 있는 주영양소 탄단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얘는 몸의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이거 먼저 쓸까요? 물 다음으로 맞습니다. 물 다음으로 맞고 몸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물은 우리 몸의 다 혈관 속에 있죠. 혈액이 혈장의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그 물이 아니고서를 이야기하면 단백질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단백질이. 몸의 대부분을 구성한대. 대부분이니까 어디까지나요? 그냥 싹 다라고 생각하지. 우리 몸은 싹 다 뭐야? 물 제외하고 단백질. 네? 거의 싹 다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물론 실제로 싹 다는 아니에요. 너네 단계는 안 나오는데 우리 몸에 간이 있죠. 간. 간은 탄수화물로 구성이 되는데 나머지는 단백질입니다. 끝에 있는 지방세포들도 제외하고요. 그럼 이게 뭐가 있냐면 단백질이 세포는 단백질이에요. 대표적인 단백질입니다.
그럼 벌써 이야기가 거의 다 된 거지.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세포가 단백질이라며. 그럼 단백질이 우리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효소. 너희 중학교 때 소화효소들 배웠잖아. 뭐 있어? 기억나니? 세개 있던 뭐 거. 아밀레이즈, 뭐 펩신, 뭐 처음 보는 펩신은 소돌이야 너네? 펩신, 뭐 트립신, 뭐 펩티데이즈, 마이테이즈. 나가고 자, 그다음 호르몬도 단백질이에요. 호르몬 알고 있는 거 있어요? 호르몬? 얼마 전에 시험도 봤을 거 아니야. 테스토스테론 뭐 이런 거 있고, 뭐 생장 호르몬 같은 것도 있고, 뭐 항인형 호르몬 등등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겠죠. 이 친구들 전부 다 단백질이래. 이건 상식이고요. 뒤에서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꼭 암기해도 돼. 응? 뒷파트에서 원래 나오는데 친구들이 많이 틀려. 문제에서 보통 뒷파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은 효소이다.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해. 이 효소는 단백질이잖아. 단백질의 특징 찾으면 되잖아. 그걸 몰라 애들이. 이거 안 외워서. 그래서 뒤에 시험에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상식이니까 정말. 세 번째 지질입니다. 지질. 지질은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것 같아요. 지질. 지방이 좀 더 익숙할 것 같아. 지질이 좀 더 상위 단계의 개념이에요. 지질의 종류 중에 지방이 있는 겁니다. 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은 뭐가 다른가요? 지질 안에 지방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질이 좀 더 상위 단계입니다. 지방하고 콜레스테롤 10척별 정도 되겠죠. 지질은 보통 CH로 구성이 됩니다. 네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 구성 원소는 CHO예요. 두 번째 제가 포도당, 설탕 같은 거 좀 보여드렸죠. 탄수화물 역할, 주 에너지원이. 세계 탄단지 중에서도 에너지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주 에너지원. 근데 이 중에 간당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당류.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빨리 할게요. 육각형 하나 그려줄까요? 아니, 하나 있다. 자, 육각형으로 그려야 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꼭지점마다 탄소가 있다. 그럼 탄소가 몇 개예요? 육각형이요. 6개죠. 그러니까 이름은 육탄당이에요. 육탄당. 탄소가 6개 있는 당. 실제로는 마지막 탄이 좀 다른 데 있거든요. 근데 암기하기 쉽게 일단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이당류예요. 이당류. 당이 몇 개? 당이 몇 개? 2개. 단당류는 포도당. 이당류는 설탕 혹은 엿당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이당류입니다. 마지막 다당류. 다당류는 그럼 당이 몇 개 있는 거야? 다니까? 2개? 3개? 하니까 그렇지 훨씬 더 많은 경우를 뜻해요. 얘는 녹말이죠, 녹말. 쭉 연결된 거. 녹말이 대표적인 다당류의 예시. 육탄당에 이런 종류들이 있다. 5번째 핵산입니다. 핵산. 영어 잘하잖아. 핵이 영어로 뭐야? 핵. 핵. 핵 뭐라? 뉴클. 그치. 뉴클리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똑같은 핵이에요. 내부라는 뜻이야. 그 핵은 원자 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부 핵. 아니? 얘도 우리 세포에도 핵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핵은 중심부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산은 뭐냐면 산이 영어로 뭐야? 마운틴 말고 산성. 산성. 애시드라고 하잖아요. 애시드. 그나? 응. 영어로 쓰면은 뉴클레익 애시드거든요. 얘는. 몰라도 돼. 왜 이야기를 하냐? 앞글자만 따볼까요? 뭐예요? N? A? 익숙한가? N이? 들어본 적 있니? 앞에 한 글자 먼저 적을까요? 뭐예요? DNA죠. 아니? 핵산은 영어로 뉴클레익 애시드라서 NA예요.
근데 이 핵산의 종류 중에 DNA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RNA라고 해서 이따가 공부할 겁니다. 자, 핵산은 구성원소가 CHONP고요. 우리 몸의 색산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DNA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뭘 담당하죠?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담당하죠. 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혹은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디다 전달해야 되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보통 저기 좀 착각하기 쉬운 게 자식한테 전달한다는 거죠. 나중에 아들, 딸 낳으면 전달한다는 거죠. 그렇게 DNA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달은 조금 다른 의미. 이따가 하면서 다 설명할게요. 핵산 자세히 이야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기타 등등 뭐 무기, 염료, 혹은 바이타민 뭐 등등 이런 지급들이 있을 겁니다. 혈액형이 고 비타민 아니에요? 비타민. 비타민, 바이타민. 근데 우리가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 지금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구성하는 물질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중에 생명체의 메인이 되는 원소는 누구였어요? 바로? 물? 어, 산소? 탄소 메인이 되는 원소 물어봤잖아. 탄소잖아. 근데 여기 그거는 넉삼 요거 네 놈은 어떤 특징을 가져? 공통적으로 탄소를 갖잖아. 우리 탄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자, 이런 애들을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탄소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핵산까지. 탄단지가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이고 거기에 핵산까지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비슷한 표현으로요. 유기물이라는 표현이 있어. 유기물이요? 네. 그러면 우리 주변의 탄소화합물 볼까요? 우리 숨 쉴 때 나오는 기체 있죠, 누구? 이산화탄소 있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탄소화합물입니다. 근데 유기물은 아니에요. 유기물은 탄소, 수소, 산소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사람 체내에 존재하고요. 좀 복잡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체크합니다. 유기물하고 거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체내에서는요. 어, 물은 제가 분자식을 썼는데 나머지는 안 썼죠. 물은 분자가 하나인데 단백질은 그 안에 수천 개의 단백질이 있으니까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성 원소만 따로 적어놓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메인으로 다룰 친구가 두 개예요. 핵산 그리고 단백질이 두 개만 하면 됩니다. 단백질부터 볼까요? 단백질의 구성. 사람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을 이루는 기본 단위체가 뭐죠? 단위체라고 하면 어떤 작은 기능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세포죠, 세포. 세포가 모이면 사람이 되잖아, 그치? 세포가 아직도 정확한 개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 요새는 50에서 70조개로 추산하고 있어요. 사람의 세포 수가. 그럼 세포는 굉장히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세포가 모여서 사람이 되듯이 단백질도 뭔가가 모여서 단백질이 될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런 걸 단위체라고 부르거든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여기 중학교 때 이미 배웠다? 기억날까? 단백질 분해하면 뭐가 나왔는지 기억나요? R로 시작하는데 네 글자인데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분해되면 아미노산 나오지 당연히. 왜 아미노산으로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사람 분해되면 끔찍하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잘게 잘게 보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사람도 보면 세포의 종류가 다양하죠. 예를 들면 피부세포가 수피부세포가 있을 거고 뭐 발등 피부세포가 있을 거고요. 그죠? 혹은 뭐 장기의 벽을 구성하는 세포, 심장벽을 구성하는 세포, 혈관벽을 구성하는 세포, 세포 종류가 다양하잖아. 얘도 아미노산이 모여서 만들어지는데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많아요. 무려 20종이나 돼요. 자, 이거 기본 상식이에요. 관계 아니라 기본 상식입니다. 네, 기본 상식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게.
이건 상식이니까 아미노산은 20종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지? 아미노산 생김새만 가볍게 이야기하고 잠깐 할게요. 이쪽에 아미노기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플러스 중간에 중심탄소가 있고. 중심탄소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그냥 중심에 있어서 중심탄소. 더하기 오른쪽에 카복실이 있고. 자, 이 밑에 수소가 연결되어 있어요. 수소 하나가. 그 다음 이 위로 하나가 연결되어 있네. 젖사슬이라고 하는 친구가 연결이 돼요. 곁에 있는 사슬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 기다라는 게 하나가 연결이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아미노산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재미없지. 아미노기, 기로 끝나면 꼬리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또 꼬리가 달려있다. 아미노기는 어떤 꼬리냐면 앞에 뭔가 있고 NH2가 있는 꼬리를 지칭해요. 이게 아미노기예요. 아미노기. 뭐 나중에 전공하지 않는 이상 이 기에 대해서 배울 일은 없는데 통합과 할 때만은 잠깐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2, 3학년 생명에도 안 나오지만 통합과 할 때만은 아주 중요하니까 N은 이때만 알고 좀 잊어도 되기는 해. 자, 그다음 카복실기. 얘는 화학원에서 살짝 나오거든요. 얘는 끝에가 COOH로 끝나면 카복실기. 근데 이런 걸 알아두면 되게 쓸 때가 많아요. 아세트산 같은 거 보면 CH3COOH거든요. 화학식이 카복실기죠. 카복실기가 달려있다. 그럼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는지 잘 봐. H 두 개 먼저 그려줄게. H. 그럼 수소는 전자가 몇 개가 필요해요? 수소는? 수소는 1번이니까 하나 있잖아요. 1주기에는 몇 개까지 차죠? 전자가? 두 개. 그럼 몇 개만 있으면 돼? 아니지. 하나만 더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만 공유하면 되죠. 여기 수소도 마찬가지. 누구랑 공유하냐면 질소랑 공유해. 질소랑 공유합니다. 근데 질소 입장에서는 질소는 15족이거든요. 전자 몇 개가 필요하죠? 3개 필요하죠. 선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3개 있어야 된다고. 하나가 오른쪽으로 가겠죠. 사이즈가 좀 안 맞네. 살짝만 작게 그려. 선이 오른쪽으로 하나 가겠네. 그러면 질소 기준으로 선 3개 끝났네요. 그리고 가운데 누가 있대? 이게 아미노기잖아. NH2. 가운데 누가 있대요? 중심? 탄소가 있대. C. 밑에 수소 하나 달려있대. 그러면 탄소는 몇 족이죠? 14족이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다고 배우고 있잖아. 선이 4개가 필요하죠. 자, 그럼 위에 곁사슬이라고 하는 게 달려있는데 곁사슬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R이라고 쓰는 거예요. R. R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세요. R은 R로 시작하는 영단어고요. 랜덤. 여기에 뭐가 올지 몰라요. 모르면 어떡해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왜 아미노산 몇 종류예요? 무려 20종류죠. 그럼 다 똑같이 생기진 않았다는 거잖아.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R 자리예요. 알겠냐? 그래서 뭐가 올지 실제로 모릅니다. 모르지. 그러니까 어떤 아미노산인지 알면 알 수 있죠. 어떤 아미노산인지 알면 알 수 있지. 자, 그럼 끝에 카복실기 있대요. 여기 C 하나 더. 그 다음 하나는 OH. 그리고 나머지 O는 산소랑 이중결합. 옥텟 규칙을 잘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 옥텟 규칙이 다 왔나? 산소 기준으로 선 4개. 산소 4개 필요해. 산소는 16족이니까 선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지. A 산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수소도 겸사겸사 하나 끝. 여기 산소 2개 하면서 탄소한테 4개가 됐네. 딱 예쁘네 지금. 됐나?
자, 이게 아미노산의 실제 구조식이 되겠습니다. 쉬어야겠지?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38분에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됐대.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하나 다시 짚고 갑시다. 이 알은 제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곁사슬이라고 했죠. 곁사슬은 하나의 원소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사슬인 것처럼 쭉 길게 연결되어 있는 덩어리야. 근데 그 덩어리 종류는 여러분 배우지 않아요. 나중에 생물학 전공하면 배웁니다. 곁사슬. 곁사슬은 이 곁사슬 종류에 따라서 뭐가 와서 분야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그럼 우리 단백질의 형성 과정 한번. 자, 우리 지금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단백질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 오는. 자, 아미노산 그냥 세모라고 해볼게요. 종류는 다양하니까 실제 이름 쓰면 여러분 오히려 막 헷갈릴 거야. 이름 별로 안 예뻐요. 뭐 류신, 아이소류신, 뭐 트립토판, 비스티딘 등등 있는데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 네모가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되죠. 나중에 합쳐진대. 세모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근데 이게 제가 이 두 개만 그렸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아미노산이 결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여기 네모도 있고요. 다시 동그라미가 올 수도 있고 뭐 그 뒤에 별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서 결합이 일어났죠. 결합이 일어날 때마다 이 결합 수가마다 하나씩 뭔가 빠져나와요. 뭐가 빠져나왔냐면 물 분자가 하나씩 빠져. 아미노산 사이에 결합이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건 물 분자가 하나씩 빠져나온다라는 사실이야. 그죠? 자, 이 결합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되게 중요해요.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이건 이 결합의 이름입니다.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뭐가 빠져나온다고?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온다.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온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지나면 펩타이드 결합이 시간이 지나면서 쭉쭉쭉쭉쭉쭉 생겨나겠죠.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가 있네요. 자, 우리 여러 개라는 걸 뜻하는 영어 접두사가 폴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폴리. 로보카 말고, 폴리는 여러 개라는 뜻이야. 그럼 이 덩어리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덩어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된다. 폴리펩타이드.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미노산이 여러 개를 듣다라는 뜻이겠죠. 이게 궁금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가볍게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H, N, H, C, R, H, 아니 C, O, O. 그리고 옆에 아미노산 하나 더 온단 말이에요. H, H 하나 빠지네. H, H, 가운데 N. 다음 C, H, R, O, H, 여기 O. 이렇게 생겼죠? 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이 부분 봐봐. 여기 뭐가 보여? H 몇 개? 두 개? O가? 하나 보이네? 이게 슝 하고 빠지는 거야. 오케이? 이거 붙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여기서 따오는 거야. 알겠나? 이게 쭉 빠져가면서 이 사이에 있던 결합에 있던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된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폴리페타이드. 선생님, 근데 그럼 이게 단백질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형성된다며. 단백질 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얘는 단백질의 전구체라고 해서 단백질이 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여기서 한 번의 과정이 더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폴리페타이드에 폴리페타이드가 꼬여서 입체 구조를 형성을 해줘요. 자, 제가 폴리페타이드 이 길게 연결된 거 그냥 이 파란색 선으로 그려볼게요. 원래는 폴리페타이드는 이런 일자 모양인데 이게 가다가 꼬여요. 이렇게 막 꼬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걸 단백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자, 알겠니? 폴리페타이드든 단백질이든 어차피 아미노산은 똑같아요. 아미노산은 구성된 거. 근데 이 구조의 차이입니다. 폴리페타이드는 3차원 구조가 아니고요. 단백질은 3차원 구조입니다. 자, 알겠나? 자, 그럼 이렇게 꼬인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게 꼬이는 이유가 시간 없으니까 좀 빠르게 할게요. 여기 단백질, 아미노산 여러 개 있다라고 할 때가 다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처음에 플러스 전환, 이 아미노산은 전환을 띠거든요. 플러스끼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밀어내죠. 그러면 이게 일자 모양으로 배치되겠지. 서로 밀어내니까. 근데 만약 다르게 배치를 했는데 여기는 플러스 전환을 띠는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뛴다고 해볼게.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어떻게 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지. 애가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꺾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3차원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백질이 만들어졌는데 단백질을 어떻게 따지냐면 아미노산의 수, 종류, 그리고 배열까지 이 배열,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세 가지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다음 질문 하나 하고 갑시다. 자,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그럼 제가 아미노산 5개로 구성된 아미노산 5개로 구성된 단백질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아미노산이 5개. 여기 한 놈,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남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있지? 선물을 준비하고 있지 않니? 선물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없어. 미안해. 자, 내가 선물 세트를 좀 만들어서 팔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선물 세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사탕을 엮어서 팔 거야. 눈치가 좀 와요? 사탕은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 붙어서 이 응축되고 꼬이면 단백질이 된다고 했죠. 사탕 선물 세트가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나한테 사탕의 종류가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냐면 20종류가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딸기맛 사탕 있고 포도맛 있고 뭐 오렌지맛 있고 너 홍삼 좋아하지? 홍삼 캔디 또 있고 뭐 누룽지 캔디도 있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사탕을 끼울 건데 사탕이 몇 종류가 있다고요? 사탕이 20종류가 있다고. 아미노산이 20개잖아. 여기도 몇 개? 20개. 여기도 20종류 중에 하나. 20개 중에 하나, 20개 중에 하나. 그죠? 사실 경우의 수 문제거든요.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어? 20에 몇 제곱개? 5자리니까 5제곱개. 아미노산이 5개만 있더라도 단백질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의 종류가 많으면 무슨 장점이냐? 우리 몸의 대부분이 다 뭐라 그랬어요? 물 빼고? 단백질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 몸의 세포 다양해야 되잖아. 호르몬도 다양해야 되고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백질을 다양해야 되죠. 하나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이제 5개로 구성이 됐다라고 할 때 이때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일까요?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몇 개일까요? 펩타이드 결합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거 아니고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라고 했죠. 몇 개예요? 몇 개? 그럼 몇 개야?
네. 4개죠. 얘는 아미노산 빼기 1 해주시면 돼요. 네? 근데 보통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5개요 라고 답 써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안 되겠죠? 음. 다 왔어? 하나만 더 하면 돼, 하나만. 우리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단백질하고 하나 더 제가 뭐 이야기한다고 했냐면 핵산 이야기한다. 핵산. 핵산은 Na. 핵산은 Na예요. 오늘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단백질의 단위치 공부했잖아요. 뭐였죠? 아미노산이었잖아. 핵산의 단위체도 이야기해줘요.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붙여줬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타이 왜 타이트. 뉴클레오타이드. 그럼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뭔지 또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아미노산 구조 배웠듯이. 뉴클레오타이드 이야기할까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플러스 담 플러스 염기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됩니다. 생김새 한번 볼까요? 여기 동글뱅이 하나, 여기 인산. 그리고 얘랑 연결시켜줘. 뭘 연결시켜주냐면 오각형을 연결시켜주세요. 당. 그 다음 염기라고 하는 친구는 대충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염기. 이 덩어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 인산당염이. 우리 아까 당 이야기했는데 기억나니? 탄수화물에서 당 백각형이었죠? 오각형이었잖아, 그치? 오각형이었어? 아까 육각형이었죠? 지금 맥각형이에요, 지금. 지금 오각형이죠? 아까 육각형이니까 제가 육탄당이라고 그랬잖아. 꼭지점마다 탄소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얘는 오각형이네. 그럼 탄소가 몇 개 있겠니? 5개 있겠지? 몇 탄당이에요? 5탄당. 5탄당. 당의 종류는 5탄당이에요, 5탄당. 당 이름도 이따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우리 뉴클레오타이드 단위치 이야기했으니까 단위치 결합시켜 봅시다. 핵산의 형성과. 근데 핵산은 단백질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단백질 아까 이야기했죠. 뭐가 뭉쳐져서? 적정 나오구나. 아미노산이 뭉쳐져서. 그죠? 아미노산이 뭉쳐지면 우리가 그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했지.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가 어떻게 됐어야 돼서? 막 꼬였어야 됐지. 그러면 단백질이라고 불렀잖아. 얘는 꼬이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얘는 여기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그리고 그 밑에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더 와서 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와서 붙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제가 2개 그려놨죠? 그 밑으로 쭉 연결이 된다. 그래서 얘는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결합이 일어나요. 근데 이 결합은 공유 결합이거든요. 아까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번 일어났으니까 아미노산이 여러 개 붙은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렀어. 근데 이 공유 결합이라 했잖아. 폴리 공유 결합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그냥 뭐라고 붙이냐면 그냥 이 친구 이름 그대로 씁니다.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근데 아까 한 걸로 돌아가서 보면 폴리펩타이드는 단백질이 아니었단 말이야. 왜 이게 꼬여야 됐으니까. 그쵸? 근데 여기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꼬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의 가공 과정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헥산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표현이세요. 여기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헥산이 됩니다. 폴리펩타이드는 단백질은 아니에요. 꼬여야 단백질이고요. 다 왔어. 오늘 마지막 내용. 헥산의 종류 이야기야. 이것도 표로 만들어서 좀 이야기해. 여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림이 좀 크게 들어서. 크게 그려요. 헥산이 영어로 NA라고 했죠? 첫 번째 헥산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DNA. 두 번째 헥산은 RNA입니다. 우리한테 별로 익숙하지 않죠. 먼저 세 개를 세볼까요? 9, 5. 이렇게 헥산 쭉 그려줄까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려줄까요? 동그라미, 오각형, 짧게 그릴게요. 동그라미, 오각형, 여기, 길게, 여기 또 밑에 동그라미, 오각형, 여기 연기 하나. 이 연기도 좀 다르게 그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오각형, 임산, 당, 그 다음 또 연기. 이번에는 짧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게 밑으로 쭉 이어지고. 근데 DNA는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DNA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반대쪽에 하나 더. 이걸 뒤집어. 동그라미, 동그라미, 오각형. 그리고 여기 연기 그릴 텐데 연기 그리는 팁 알려줄게. 애랑 아기가 들어맞게 그려줘. 오늘 테트리스 해봤어? 테트리스? 네. 테트리스 하듯이 꽉 들어맞게. 여기도 그려줄까요? 인산 테트리스를 너네가 할 일이 있나? 이런 거죠. 애도 얘랑 딱 아기가 들어맞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 애도 마찬가지. 동그라미, 오각형, 좀 크게 그려줘요. 아기가 그려맞게 그려주셔야 되고, 이제 왼쪽 거, 위에 거는 왼쪽이 더 크게 그렸고, 맨 밑에 거는 오른쪽이 좀 더 크게 그렸어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상태. 얘들아, 이거 쭉 내려서 계속 연결해봐. 그럼 결국 무슨 모양이냐면 사다리 모양이야. 그치? 쭉 내려서 연결했다고 생각해봐. 사다리 모양이죠. 자, RNA는 뭐냐면 DNA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일단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무조건 있어야 돼. 오각형, 그 다음 똑같은 거 그려줄게요. 여기 인산, 당이 연기. 그다음 여기 인산, 당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나, 인산,
방, 네 줄 그려줄게요. 네 줄. 네 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제일 못생기네. 이렇게 생긴. 둘의 차이점이 보이네요. DNA는 마치 우리 규산형 광물로 따지면 복사슬 같은 모델이고 선이 두 개가 내려오잖아. RNA는 선이 하나 내려오니까 단사슬. 얘는 이중 나선 구조다라고 얘기하고 RNA는 단일 나선 구조다라고. DNA는 짝꿍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RNA는 짝꿍이 없습니다. 아닌가. 단일 나선. 자, 그 다음 다른 점이 좀 있는데 여기 오각형이죠. 오각형 당이라고 했죠. 이 당에도 이름이 있겠지. 육각형 포도당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 오각형의 이름은 뭐냐면 디옥시 리보즈예요. 디옥시 리보즈. 디옥시 리보즈. 근데 여기 오각형의 이름은 좀 달라. 얘는 그냥 리보즈예요. 다음 염기 자리에도 이름 좀 써줄까? 자, 여기는 A예요. 자, A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얘는 T예요. T. A 짝꿍은 T입니다. 그 다음에 등치 컸는데 더 많이 여기 핑킹가이 같은 애는 G예요. G. G 짝꿍이면서 등치 작은 애 이름은 C입니다. 얘는 다시 T, A예요. 자, 그럼 A 이름 여기랑 똑같잖아. A죠. 똑같이 생겼죠. 네? A는 여기서 누구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그림이 좀 안 예쁜데 누구랑 똑같아? T랑 똑같이 생겼죠. 이게 중요한데 N은 T가 아니고요. U입니다. 생긴 건 T랑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U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N은 똑같이 G, N은 C예요. 이걸 내용으로 정리해볼까요? 자, 먼저 당의 이름이 다르대요. DNA에 존재하는 당의 이름은 디옥시리보오스래. RNA에 존재하는 당은요, 리보오스래요. 당. 한번 맥락 좀 찾아, 맥락. 당. 근데 이거 외우는 게 어렵지 않다? DNA 풀네임이 뭐냐면요. D는 D로 시작하잖아. 디옥시. RNA R로 시작하잖아. 당, 리보스. DNA 풀네임 자체가 이게 그냥 우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DNA 이름이 디옥시 리보스 뉴클레이크 애시드예요. 당의 종류가 디옥시 리보스인 핵산이라는 뜻이야. 원래. RNA는 그럼 풀네임 뭐겠어? 뉴클레이크 애시드인데 앞에 리보스가 붙으면 되겠죠. 얘는 리보스 뉴클레이크 애시드. 원래 이름이. 됐니? 다음 염기도 한번 따져볼까요? 염기. 가서. 먼저 A예요. A. 네, A는요. 아데닌이라고. 아데닌. 아데닌. A. 근데 A 짝꿍이 누구라고 했죠? A 짝꿍이 누구라고 했어? T라고 했어. T의 이름은 타이민이에요. 타이민. 타이민. 그럼 G예요. G. G는 이름이 구아닌. G 짝꿍은 C라고 그랬어요. C. 자, C는 사이토신입니다. 사이토신.
됐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하고 T는 그리고 G하고 C는 서로 짝꿍이다라는 겁니다. 이 짝꿍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호적 결합이라고 해요. AT, GC.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시면 좋아요. AT, GC입니다. AT, GC. 근데 RNA에 있는 단어는 좀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원래 AT, GC인데 T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T 자리에 U가 들어왔지. 나머지는 G, C는 똑같습니다. 이 U가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 U 이름은 우라실이라고 그래요. 우라실. 뭔가 U 같죠? 뭐지? 그러니까 질이라고 하면 U 같은데 실제 이름은 우라실이에요. 우라실. 자, 그리고 역할이 다릅니다. DN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유전 정보를 저장해.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유전 정보라는 표현을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유전 정보. 쌤한테 유전 정보가 있을 거예요. 뭐 머리카락 유전 정보가 있을 거고, 뭐 피부 유전 정보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몸무게, 키 이런 유전 정보들도 다 있을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건, 이 유전 정보를 나타내는 건 뭐냐면, 실제로 머리가 약간 반곱슬기가 있거든요. 머리카락이 반곱슬이 되는 이유는 반곱슬 단백질이 있기 때문이야. 네? 피부가 뭐 이런 색깔인 이유는 이런 색깔의 단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근데 DNA가 단백질은 아니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단백질을 만들 건데 이런 특징을 나타나게 하는 단백질을 만들 건데 얘는 단백질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단백질의 설계도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중요한 이 몸을 물려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들어주셨죠? 그지? 잘 생각해봐 얘들아. 너네 뭐 저기 뭐 피부색 유전자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피부색. 피부 단백질이 있겠죠? 그리고 피부 유전자가 있고. 야, 너네 피부를 엄마가 만들어서 계속 주니? 아니면 엄마가 피부 유전자를 준 거니? 피부 유전자를 준 거죠. 피부를 준 게 아니라. 항일에 DNA를 물려줬잖아. 대신 이게 설계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몸 안에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뭔지 알겠어? 그럼 잘 봐봐.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RNA는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그러니까 자, DNA는 저런 걸 어린이한테 전달해주 어린이한테 알려주면 어린이가 그걸 토대로 다른 뭐라고 해야 되지? 해보자는 전달해주는 거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아, 상황 한번 볼게요. DNA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아주 소중한 유전자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유전 정보들이. 유전 정보들은 단백질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 피부 단백질을 만들어낼지가 적혀 있는 거야. 되니? 근데 구조 한번 볼래요? 구조가 양쪽으로 뻗어져 있죠. 그래서 책 볼래? 책 덮으면 이쪽 면이 붙어 있잖아. 이게 DNA. 되니? 자, 그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있다고. 내 머리카락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지 적혀 있다고. 그러면 이 설계도가 있으면 만들어줄 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몸에 그런 공장이 있거든요. 리보솜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한테 이 설계도를 갖다 줘야지. 이대로 만들어줘, 이렇게. 근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 이 설계도 원본을 공장한테 갖다 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파일로 주거나 복사해서 줘야지. 그럼 잘 생각해봐. 원래 이렇게 양쪽 면이 붙어 있는 게 DNA거든? 근데 내가 이걸 펴가지고 이쪽 면을 프린터기에 올려놓고 스캔을 찍을게요. 복사를 찍을게. 그럼 거기서 나온 종이는 양면일까요? 단면일까요? 단면이죠. 원래는 무슨 면? 양면인데 복사하면 단면이 된다고. 원래는 양면인데 복사하면 단면이 된다고요. 그래서 RNA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 RNA? 그럼 이렇게 RNA를 단면으로 복사해서 이걸 공장한테 갖다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달이라는 겁니다. 사실 자식한테 전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단백질 공장에 갖다 준다. 우리 뒷편에 그 이야기는 자세하게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내용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중에서 똑같이 그대로 나와. 자, 그럼 내용 이야기는 다 했고요. 이렇게 문제 하나만 낼게요. 해봐. 자, 그다음에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유전자를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네. 근데 DNA에서 성분 중에 염기 중에 A의 비율이 23%라고 할 때 나머지 염기의 비율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볼게요. 수학이라고 해야 되나? A가 23% 있대요. 근데 A 짝꿍이 누구죠? A 짝꿍 누구였어요? 잘 생각해봐. A, P, G, C잖아. 그죠? A 짝꿍은 누구야? 그럼? T라고 T. 그냥? 그런데 A가 있으면 그 옆에 어차피 누가 있다고 DNA 기준으로? A가 있으면? 요건 옆에? T가 있다니까? 그럼 T의 비율도 얼마예요? 23%죠. 둘이 합치면 얼마입니까? 46이죠. 그럼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54%겠지. 이걸로 구성된 게 G 플러스 C잖아요. G랑 C는 안 썼으니까. 그럼 G와 C는 어차피 얘네도 상부결합하니까 양이 같고 각각 몇 퍼센트니까? 27%겠네. 하나의 염기의 비율만 알더라도 나머지 염기 비율을 전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부적 결합의 특성 때문에. 문제 좀 볼까요? 아, 11쪽 봅시다. 그래. 첫 번째 내용 복습해봅시다. 우리 지각 이야기했었고요. 지각의 광물의 이름은 주산염 광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문제 지각의 대부분은 주산염 광물로 되어 있다. 이번도 한번 풀어볼까? 지각을 구성한 물질에 대한 설명 OX 표시하래. 질량비가 제일 큰 게 규소래요. 누가 제일 많죠? 지각이? 그건 G9예요. 지각은 누가 제일 많아? 아까 이야기했잖아. 탄소가 제일 많죠. 규소를 제일 중요하게 다뤘지만 제일 많은 건 탄소예요. 자, 이번 규소는 13족이래. 진짜? 14족이죠. 원자과 전자 수도 몇 개? 14족이면 4개. 앞에 10자 빼고 생각하자. 자, 6번 문제 볼까요? 나머지는 여러분 푸시고 6번. 자, 가부터 볼까요? 1번 문제. 탄소 원자 하나가 최대 다른 원자 몇 개와 공유 결합하는지 써라. 탄소 14족이잖아요. 선이 4개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죠. 4개. 자, 이번 가부터 단용 수소분해 탄소. 시력 테스트 하는 거지? 가에서 수소 몇 개 있어요? 작은 알갱이? 가에서 10개. 탄소는? 가에서 탄소는 4개 있죠? 까만 알갱이 큰 거. 그죠? 10분의 3. 나도 마찬가지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넘어가기 전에 잠깐 60쪽 한번 볼게요. 60쪽. 탄소화물의 결합 규칙성 해서 나와 있는데, 그죠? 60쪽 보면 맨 위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탄소가 결합선이 4개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대요. 사슬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뭐 고리 모양, 뭐 삼중결합, 단일 이중 여러 가지 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탄소 기준으로 선이 몇 개 있는지 보세요. 모든 탄소 기준으로 선이 몇 개 있어요? 잘 안 되면 세봐. 2개 있어, 선이? 4개씩 있죠. 몇 쪽이니까? 14쪽이니까. 다음 그 교재 보면 여기 C 옆에 뭐 C 있고 여기 선 끝에가 비어있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다른 친구들이 와서 붙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수소가 붙을 수도 있고 여기 염소가 붙을 수도 있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붙는 겁니다. 그 모습도 밑에 캘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고 62쪽 볼까요? 자료 2번 볼게요. 주사형 가문의 구조. 자료 2번. 문제 3번입니다. 문제로는 3번. 자, O와 SI 사이의 결합이 일어나서 SiO 삼연체가 만들어졌다. 자, 밑에 문제 볼까요? 그렇죠. 규산형 삼연체. 뭐 기호로 쓰면 SiO 삼연체예요. 규산형 삼연체에서 Si와 O. 규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규소는 금속이니 비금속이니? 한번. 규소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산소는? 산소도? 비금속이죠. 무슨 결합?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죠. 저번째 비비면 공유결합. 양이온, 음이온이면 이온결합 이야기했죠. 밑에 4번 볼까요? 자, 기억 SiO 삼연체는 전체적으로 음전 아래띠인데 어때? 그럼 우리 상황 생각해 볼까요? 규산형 광물이 있었어요. 광물은 당연히 중성이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규산형 광물은 규산형 삼연체와 양이온 사이의 결합이라고 했죠. 그럼 삼연체는 무슨 전화여야 돼? 당연히 마이너스여야겠죠. 기억 보기가 만약 규산형 광물이라고 나왔다면 틀린 겁니다. 자, 니은 규산형 광물은 SiO 삼연체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맞고. 이건 서로 공유하면서 산소 공유하면서 다양한 광물을 만든다. 기본 저희 4번입니다. 네, 5번이죠, 5번. 자, 이 문제를 납치를 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기억 보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저라면 규산형 광물이라고 될 거예요. 디귿은 뭐라고 될 거냐면 SiO 삼연체는 다른 SiO 삼연체와 규소를 공유하면서라고 될 거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납치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통합과 다나야? 그러면 안 돼. 자, 통합각 실제 문제 유형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실제 유형이. 그래서 낚시들 조심하시고. 자, 5번 볼까요? 그럼 가는 무슨 구조죠? 가는 무슨 구조예요? 혼자 있네? 독립형 구조. 독립형 구조. 삼람석 같은 게 있었다. 나는 뭐예요? 사슬 하나 있네요. 반사슬 구조. 휘석 같은 게 있었다. 가는요? 복사슬이죠. 크게 보면 이제 선 두 개가 내려오고 있는 복사슬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각성석이고요. 라는 한상이죠. 망상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입체 구조인 망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규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실에 14족이니까 당연히 맞죠? 자, 이번 둘은 공유결합한다. 그치? 둘 다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한다. 3번 가는 전체적으로 음전화 당연히 띄고 있죠. 규산형 삼연체니까 아직 양이온은 안 나와 있죠. 4번 가부터는 안에 SiO 삼연체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맞네. 자, 5번은요. 모두 얇은 판상 구조인 형태인가요? 판이 쌓인 형태인가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독립은 아니다가 아니라 전부 다 아니죠. 판이 여러 개 쌓여 있는 형태, 왕상 구조에 대한 이야기죠. 전부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체 구조를 물어보는 거죠. 뒤로 넘어가서 67쪽에 18번 문제 봅시다. A는 누굽니까? 18번 문제. 수소. 전자 하나니까 플러스 1이고 1번. B는요? 탄소죠. 원자 핵 기준으로 세워주셔야 돼요. 원자 핵 전하량이 플러스 6이니까. 자, 수소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수소는? 비금속. 탄소는요? 탄소도? 비금속. 둘은 무슨 결합? 공유결합. 자, 닌 탄소 한 개는 수소 4개랑 결합할 수 있대. 탄소는 전자가 몇 개 필요해? 4개. 수소는 하나 필요하니까 탄소 하나는 수소 넷과 결합할 수 있다. 자, 지금 A 4개가 B 2개와 결합한 탄소 화합물 중엔 이중결합이 있다. 여러분 결국 이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건 C 2개와 H 4개로 생성되는 분자를 만들어 봐라 라는 뜻이죠.
근데 그리는 법 좀 알려줄게. 14족은요 항상 가운데 그리세요. C. 그리고 옆에 C 하나 또 놔. 됐니? 그 다음에 수소 4개가 필요하잖아요. 수소는 옆에 연결해주세요. 자, 내가 선 하나씩만 그렸어요. 왜? 수소는 전자 몇 개 필요하니까? 수소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일주기 꽉 채우려면. 근데 탄소는 몇 개 필요해요? 4개 필요하죠. 근데 수소 둘과 각각 결합했잖아. 그러니까 선이 몇 개 필요해? 그러니까 탄소끼리 이중 결합하면 돼. 그럼 모두가 만족스럽네. 이런 구조예요. 됐나? C와 C 사이에는 이중 결합, 그 다음 끝에 각각 수소 2개와 단일 결합을 한다. 뒤로 넘어와서 71쪽 볼까요? 71쪽에 1번 문제 해봅시다. 아미노산 있고요. 위에 보니까 뭔가 동글뱅이가 박혀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생겼죠? 뭔가 뭐 저기 젤리 같은 게 놓여져 있는데, 그치? 얘네 이름이 뭘까? 젖사슬이지, 그치? 젖사슬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달라진다. 자, 그리고 A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네요. 무슨 결합이죠? 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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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펩. 네 글자 펩, 타, 펩타이드. 이드 결합이죠. 그래서 A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펩타이드 결합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였어? 합쳐지면 합쳐지면서 H2 제형이니까 물이 물이 하나가 빠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펩타이드 결합은 사실 탈수축합 발음이 안 돼. 탈수축합 반응 중에 하나예요. 탈수가 뭐야? 물이 없어. 빠져나온다. 축합은 합쳐진다라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오면서 붙는 결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합입니다. 자, 2번 단백질 종류와 기능이 결정되는 원리래. 단백질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수, 종류, 그리고 뭐까지? 우리 아까 3개였는데 배열까지 고려해줘야 한다. 배열까지. 양전화 뛰는 놈을 어디다가 두지? 음전화 뛰는 놈은 어디다가 두지? 배열까지. 그럼 단백질에 뭐가 달라져요? 종류는 뒤에 나와 있으니까 입체적인 구조 혹은 뭐 입체 구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예, 입체 구조. 자, 3번 위자료와 관련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1번 단백질은 효소의 주성분이래요. 어때요? 어때요? 맞죠? 또 뭐 있었어? 효소 말고. 3개 기억해야 돼. 효소, 이 효소, 호르몬. 호르몬, 세포. 그죠? 효소, 호르몬, 세포. 이렇게. 자, 이번 A가 형성될 때 물이 빠져나온다. 맞고요. 3번 결사슬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도 맞고. 4번 배열에 따라 단백질 종류 달라진다. 당연히 맞고. 5번은요? 이건 물이잖아. 그쵸, 이건 물이죠. 제일 많은 건 물입니다. 단백질은 두 번째로 많다. 옆에 4번도 볼까요?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3가지 물질의 이름을 써래. 뉴클레오타이드의 핵산의 단위체였습니다. 인산, 당, 염기였죠. 인산, 당, 염기. 당은 메탄당. 네. 당은 메탄당이에요. 포도당이 육탄당이고 핵산에 들어간 당은 오탄당이죠. 오각형. DNA의 당 이름은 뭐였죠? DNA니까 D. 디옥시 디옥시리보스. 디옥시리보스. 영어로 D라는 말이 붙으면 너네 디태치 생각해볼래? 디태치가 무슨 뜻이야? 떼어내다라는 뜻이잖아. D는 제거하다라는 뜻. 근데 정말 뒤에 디옥시리보스야. 디옥시 이렇게 간단 말이야. 네? 옥시가 뭘까? 옥시? 옥시토신? 옥시토신 자궁수축 호르몬? 갑자기 왜 나왔냐? 옥시즌. 산소만 산소를 어떻게 하는? 제거한 리보스라는 뜻이에요. 산소를 제거했다고. 네.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간 리보스를 디옥시리보스라 그래요. 네, 산소 하나가 적습니다. 리보스에 비해서 산소 하나가 적은 당.
RNA의 당 이름은 뭐였죠? 리보스였죠. 보습하면서. 자, 5번. DNA 이중 나선에 빈칸에 들어가 염기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써래. 위에 있는 거 보니까 T, A, C, T, G네. 짝꿍 누구예요? 순서대로? A, T, G, A, C 해주시면 되겠죠. 자, 6번 핵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 DNA 당은 디옥시리보스다. 어때? 맞죠? 여기 그냥 리보스라 했는데 그냥 발음 차이에요. 리보스, 리보스 똑같습니다. 자, 2번 DNA와 RNA 모두 이중 나선? 아니죠. 3번 RNA를 구성한 종류의 염기는 4가지래. 진짜? 뭐 있어요? 뭐 있습니까? A, U, G, C 아데닌, 우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4개 있죠. 4번 한쪽을 알면 나머지 알 수 있다. 방금 했네요. 알 수 있죠. 5번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 아, 그리고 다 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짚고 가야 돼. 아, 사고력 테스트를 좀 해볼까? 암기는 그래도 많이 짚었으니까. 얘들아,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일까? 20점 그건 아미노산이죠. 맞네. 잘 생각해봐.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 20에 5제곱은 아니야. 이상한 거 하면 안 돼. 그건 아미노산인데.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일까? 뉴클레오타이드. 잘 생각해. 어? 2종. 또, 나도 의견이 좀 다르다. 잘 생각해봐. 뉴클레오타이드 한번 만들 생각을 해봐야 돼. 민산탕 연기랑. 몇 종류 만들 수 있을까? 강이 5. 몇 종류일 수 있을까? 맞춰봐. 혹시 5종? 맞춰봐. 5종류 아니야. 잘 생각해봐. 이거 만들어봐, 얘들아. 여기 당하고 여기 다 내가 알려줬잖아. 만들어봐. 이걸 결합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 있겠냐? 몇 종류 있을까? 당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당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디옥시리보스 아니면 리보스죠. 염기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ATGC 혹은 AUGC네. 잘 봐. 뉴클레오타이드는 한번 보면 첫 번째로 당이 디옥시리보스가 오고 당 자리에 디옥시리보스가 오고 여기 디옥시리보스가 오고 염기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다고? 네 종류? A, T, G, C가 올 수 있다고. 근데 당의 종류가 디옥시리보스가 아닐 수도 있죠. 뭐일 수도 있어요? 그냥 리보스일 수도 있잖아. 이때 염기 4개는 뭐 있을까? A, U, G, C가 있을 수 있겠네. 근데 리보스가 당인 애들 중에서도 염기가 A인 애도 있고 U인 애도 있고 G인 애도 있고 C인 애도 있다고. 총 몇 종이에요? 8종. 네?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필기해 주십시오. 중요한 거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딱 하고요. 남은 시간 클리닉지 완성하는 걸로 하고 교재는 옆에 두시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과제 검사 하고요. 테스트 시점 언제? 해줄게. 이번 주 과제는 73쪽까지 풀고 채점하고 역시 고쳐 오기까지 복습까지 해오면 좋겠죠. 테스트 빨리 보게.